1시 30분 상황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덕호 FA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행이죠. 좋은 일이죠. 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가야겠죠. 내일도 상승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오늘 시장의 그럼 특징, 상승과 함께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을지 첫 번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어제 그 하락장 속에서도 유일하게 버티다시피 했고요. 뭐 장 막판에는 좀 밀리긴 했지만 어제 그 아쉬움 오늘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4조 7천억 원의 투자 소식이 나왔는데 그 EUV 장비 투자잖아요. 그렇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EUV 장비, 그러니까 이제 극자외선 장비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삼성전자가 먼저 이제 시초가 되었었죠. 네. 결국은 이제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그에 대한 어떤 선두 주자로서 먼저 이제 견인을 했었고 여기에 따라서 대표 종목이었던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 중에서 네. 시장에서는 먼저 삼성전자를 조금 더 선택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 시총 1위라는 부분에서의 그 삼성전자의 그 매력 포인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시장의 업황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어떤 하이닉스에 대한 그 면모를 조금 저평가했던 구간들이 오히려 올해 들어서면서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의 많은 반도체 종목들, 특히 뭐 DB 하이텍도 마찬가지고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까지도 지금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기에 따라서 또 낙수 효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나노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탄력을 높게 잡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오히려 2021년도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와 부합하면서 좋은 주가 흐름들이 연이어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나노 공정 강화로 파운드리를 강화할 수 있다. 또 이 분야에선 삼성전자와 함께 또 관련 종목들의 중소형주 우리 시장에서 많이 좀 찾아봤었는데 더불어서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뒤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오늘장 강한 매수 그리고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연이은 러브콜들이 있었어요. 이 두 주체는 사실 우리 시장에서 발빼는 정말 얄미운 주체였는데 그렇죠. 왜 SK하이닉스는 샀을까요? 사실 이제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 매도를 많이 했던 종목 중 하나가 또 삼성전자였다는 점을 좀 맞아요. 포착을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린다면은 그간의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메리트들, 특히 대형 성장주였다라는 그 점에서의 그 시장의 조정들과 함께 나타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의견은 조금 더 축소를 하고 오히려 조금 더 그간 저평가가 되었었던 특히 메모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나노 공정에서의 추가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꾸준한 매수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과감한 어떤 진입이 지금 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의 시대권들이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특히 노광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들어왔을 때, 또 적외선 장비가 들어왔을 때는 마찬가지, 자외선 장비가 들어왔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이제 그 실적 부분들이 꾸준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받지 못했었다는 그 반등을 또 나타낼 수 있다는 점. 특히 원가 부분에 좀 메리트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SK 하이닉스 재무제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장이 강세장이었고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좋았을 때, 특히 D램 가격이나 이런 반도체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좋았을 때는 당기순이익면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굉장히 상회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전년이라든가 아니면 그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부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은 열심히 했지만 마진이 남지 못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 아쉬움들이 생겼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이제 외국인들이 또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원인 중 한 가지가 이 원가 절감의 효과가 나타났을 때 이것이 또 다시 배당 성향으로 또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의 회복 국면이 가고 있을 때 저렴한 기회로 살 수 있다는 부분을 본다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좋은 종목들이 또 옥석 같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의 호재를 같이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를 눈치만 보시던 분들은요. 오늘 장의 상승 보면서 어제 왜 안 샀지? 어제 기회를 줬는데 하고 아쉬워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늦었죠, 사실. 아이고. 굉장히 많이 늦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씨가 그 얘기하셨죠? 네. 늦었다. 그런데 더 늦기 전에 그러니까 움직여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 오늘 장중에서 이제 7%대를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 부담을 좀 느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이제 SK 하이닉스의 장기적 전망은 충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지난 2주간에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상승 탄력이 높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급하게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17만 원 선 이하선에서의 그 자유로운 원활한 어떤 밴드 라인을 조정을 하시고 투자자분들의 체력에 맞춰서 진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일 수 있습니다. 일단 보유자분들은 17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13만 원. 그러니까 향후 성장성은 있지만 지금 급하게 따라붙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도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 태양광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 일단 오늘장 강세를 보여주는 배경은 무엇인지 신재생 에너지로 그 안에 태양광들이 실적으로 정말 빛을 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태양광 자체의 산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 공략이 좀 더 파격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장에서 이렇게 종목들 중에서 뭐 OCI라든가 아니면은 SK 머티리얼즈라든가 이런 많은 업종들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종목을 좀 가려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많은 종목들 중에서 실제 태양광 매출 비중이 얼마나 빨리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조금 실적 면들이 견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풍력 종목, 결국에는 우리가 풍력 발전기라든가 이와 관련된 섹터들이 조금 더 선두를 치고 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태양광이 조금 저평가됐던 어떻게 보면 양 섹터가 모두 상승을 하지만 풍력이 조금 더 가시적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서는 풍력 쪽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태양광 쪽도 오히려 좀 더 파격적으로 상승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풍력이냐 태양광이냐를 굳이 옥석을 가리시기보다는 에너지 섹터는 여전히 유효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올라가는 상승은 충분히 즐기실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또 그만큼 성장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판매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시장 태양광 하면은 해외가 조금 더 시장 파이가 커지는데 일조하고 있으니까 그쪽 사업을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대표적인 기업으로도 대형 그룹을 뽑자고 하면 한화가가 뽑히잖아요. 그렇죠. 그 한화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두각을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앞서서 제가 소개드렸던 것처럼 사실 매출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대 매출 비중이라든가 아니면 네. 영업이익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앞으로의 성장세들이 좀 더 가시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이나 이익 부분들이 2025년도까지는 무려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54%의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공격적인 이 성장세를 계속 지속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결국 이 2025년의 기점은 미국에서 있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 번 더 재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은퇴를 하게 될 것이냐 이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린 에너지라는 부분도 결국에는 우리가 향후 4년간은 충분히 먹거리가 남아 있고 4년 동안의 정치적 기조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인프라를 이제 태양광 다 해먹었으니까 이제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네. 조금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시점에서는 가격이 충분히 조정되었고 그간의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이 조금 못 미치는 성장을 했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이라도 아쉬움 없이 한번 사업을 확장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번 미국으로부터의 현지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현재 이제 10만 가구 정도를 이렇게 10만의 고객을 지금 유치를 한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어떤 신규 프로젝트라든가 그리고 미국에서의 추가적인 고객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컨센서스가 무려 50만 가구까지도 좀 더 확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실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이제 하나솔루션 주주분들이라면은 OCI도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이잖아요. OCI 주가 흐름이 부러웠을 것 같아요. 오늘도 상승 탄력도 OCI가 조금 더 큰 상황인데 하나솔루션 길게 볼까요? 가격 전략은요? 우선 이제 하나라는 이름 자체가 한국화학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죠. 결국 네. 그만큼 에너지 업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트렌드 자체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그룹의 특징상 또 하나솔루션의 그 가격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가는 이전에 고점이었던 6만 원 선 이상도 5만 8천 선 이상도 충분히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연중에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손절 가격은 오히려 4만 원 선으로 조금 소폭 낮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만 아니라면 상승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태양광이라는 점 한 번 더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 6만 5천 원, 손절가 4만 원. 시장의 조정이 없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옥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매 옥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그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나오는 걸로 보여졌는데 실제로는 경매가 활성화되면서 이 서울 옥션의 주가도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경매를 그렇게 많이들 하나요? 사실 이제 경매를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계속 주식을 하시다 보니까 뭐 네. 경매 얘기가 굳이 조금 매력적일까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작년 한 해에 이제 우리가 주린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신규 주식을 하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됐습니다. 네. 근데 이 주식뿐만 아니라 사실은 투자 시장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유입이 됐던 곳 중 하나가 바로 이 경매 쪽이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아무래도 경매라는 것이 결국에는 고가 미술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작품들에 대해서 그 가격을 매기는 과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젊은 층들이 뭔가 투자를 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조금 협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난 한 해 동안에 20대부터 40대까지 즉 보다 연령이 좀 젊어진 세대들이 빠르게 진입을 하게 되면서 낙찰 가액이라든가 낙찰률 자체가 훨씬 더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면 그 탄력성이 앞으로도 좀 더 지속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들과 함께 오늘 서울 옥션도 마찬가지로 그 주가의 랠리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매 참 신기한데 제 주변에서도 경매 공부해볼까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이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럼 서울 옥션이 또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신고가 행렬을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서울 옥션의 모멘텀 무엇인지 같이 들어볼까요? 네, 일단 모멘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낙찰 총액이 110억 원 정도 이렇게 되었었는데요. 네, 이 110억. 당시가 110억 원이 지난 2019년도에 또 최고가를 찍었던 그 낙찰 금액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낙찰률까지 좀 고려를 한다면은 지난 2017년도 4월에 이제 부산에서 진행됐던 그 낙찰률이 그에 미치는 거의 해당되는 굉장히 높은 어떤 낙찰률을 자랑을 했었는데요. 즉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을 때마저도 아주 상승의 탄력이 높았었던 그 낙찰률을 가졌던 때가 바로 지금의 이 시기라는 점을 보았을 때는 앞으로 경기가 호조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신규 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보다 고가의 예술품들이 좀 더 마진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서울 옥션에 대한 기대 가치도 훨씬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 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태 속에서도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탄력을 보였었고요. 지난 2주 동안의 시장의 조정을 피해갔던 종목도 아니었을까라는 좀 말씀드린다면은 무리한 진입보다는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다시 한번 주가 조정 이후에 진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조금 보수적인 의견이지만 1,500원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9,500원입니다. 오늘 조금 장중에서의 조정은 이루어났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무리한 진입은 자제하시자라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옥션 목표 주가 1,500원, 순저가는 9,500원 제시해 주셨어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요.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한 종목 살펴볼게요. 유니온인데 바이든의 행정서명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 뭐 유니온보다도 유니온 머티리얼이 20% 가깝게 급등을 했어요. 그 내용은 어떤 거죠? 네, 우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행정명령을 발효한 것이 결국은 미국 현지 내에서의 부족했던 어떤 주요 핵심 제품들 그리고 광물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공급망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히토류 관련주로 굉장히 많은 회자가 됐던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미국 현지 내에서 지금 자동차 공장들이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든다 할 정도로 수급난에서 굉장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히토류 관련주들 그리고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또 등락을 또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제품 공급망 자체를 다각화한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기존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80%가량의 히토류의 의존율을 보다 좁히겠다라는 그 의지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이런 유니온이라든가 유니온 머티리얼즈와 같은 히토류 취급을 하는 업체들의 주가들이 조금 더 오늘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었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자체는 조금 더 유의해질 수 있는 그 매출 부분들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마다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이 역시도 시장의 악재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전거래일도 사실 시장을 빠지게 한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크게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중국의 시장인데 네.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금 양회가 지금 당장 다음 주 그러니까 3월 4일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회 속에서 어떤 언급들이 진행이 될 것이냐, 결국 미국에 대해서의 견제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가 앞으로의 시장의 변동성을 좀 더 키워갈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우선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를 먼저 겪고
겪고 나서 먼저 빠져나왔던 국가 중 하나다 보니까 GDP 성장과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상회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라든가 아니면은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여전히 그 경기의 회복이 아직까지 더딘 상태라는 점을 좀 보셨을 때는 증시 자체의 상승은 유효하다는 점을 좀 한 번 더 강조드리겠고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제 중국에 편향되어 있는 어떤 종목들을 선별하신다거나 특히 중국에 대한 어떤 소비주들이 소비주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그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것인지에 대한 그 이슈 자체 그리고 모멘텀 자체를 조금 분간하시면서 진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의 가격 전략도 세워드릴게요. 유니온은 오늘 10,000원을 뚫었다가 지금 강보합권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은 여전히 10% 넘는 상승, 또 외국인의 순매수가 3거래일 연속 들어와 줬는데 이 두 종목은 그냥 비슷하게 가는 건지 아니면 이 안에서도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물론 조금 차별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투자라는 것이 이제 단기성이나 어떤 종목에 대한 선별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엔 그 방향의 지속성을 좀 더 초점을 두고 말씀드린다면은 오히려 유니온 자체의 가격을 보신다면 충분히 해석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급등을 항상 연출했던 유니온이었던 만큼 오히려 이제 오늘 장중에서 이 폭발적인 증가들 그리고 이전일까지도 마찬가지로 그 상승세가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상승 여력의 폭이 조금 좁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 가격은 1,5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9,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1,500원, 손절가 9,000원, 유니온 제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1시 30분 상황실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